안녕하세요. 조커마스터TV의 홍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특징주죠. 쿠팡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둔 쿠팡이라고 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승인이 나왔고 3월 달에 상장이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이 들썩들썩 거려서 그것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내용은 뭐 다른 건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통해서 나스닥 상장 요건을 검토하는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그래서 절차가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올해 3월이죠. 빠르면 이 얘기는 3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6월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예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쿠팡 대표 김범석 대표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 한국 기업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 업계인 소프트뱅크 일본이죠. 손종이의 그 펀드 거기에서 여태까지 쿠팡이 34억 달러가 투자가 됐어요. 약 3조 7천억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쿠팡이 한국에 있는 이커머스 시장을 먹으려고 엄청나게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점유율은 많이 늘었는데 적자에 허달리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때문에 힘들다. 재정 상황이 악화됐고 그래서 기업 상장을 추진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빨리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것도 팔았죠. 영국 회사의 그 암이라는 회사인데 핸드폰 CPU 설계하는 대표적인 알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도 팔고 하여튼 그러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관련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아마 가능하지는 않을까 진행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지난해 이제 연간 결제 대금이 21조가 넘긴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게 뭐냐면은 2019년도 대비해서 41%가 증가했다. 이 얘기만 보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매출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죠. 점유율이 늘고 있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작된 그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진짜 많이 본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좋기도 하고 해서 올해는 쿠팡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상장이 가능할 것 같다. 그 뉴스 내용만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늘 이제 어제 해가지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은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KTCC 그 다음에 동방 세방 그 다음에 KTH 그 다음에 대형포장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포마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제 관련주 여기는 물류센터 다른데 그 다음에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거는 아마존 관련된 아마존 관련된 주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업종이 비슷하니까 아마존이 한국에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상으로 올려둔 거예요. 자, 요런 주식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종목을 매매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최대 수혜주는 쿠팡이 되겠죠. 쿠팡이 되고 쿠팡이랑 같이 일하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떤 수혜가 없다. 왜냐면은 물류센터, 항만, 쿠팡플레이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얘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쿠팡이 미국 회사야 그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간다고 해서 이쪽 관련된 사업이
해외로 확장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니까. 왜냐면은 뭐 해외에도 물류센터 회사는 있고 항만도 있고 하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대형 포장 같은 거 박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눈에 띄게 늘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지금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오히려 이런 종목들로 안간 종목들, 결제 관련주나 아니면은 어, 다른 아마존 관련 주들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반대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나 뭐 재무제표나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한번 봤는데 크게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다들 비슷해요. 근데 대형 같은 경우, 동방 같은 경우는 벌써 동방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을 다 넘고 나서 지금 이 현상을 갔는데, 얘는 이미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거렸어요. 여기 이 정도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한번 올라왔다가 내가 한번 올라왔다가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예비 심사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죠. 아마 이거 상한가가 풀리고 나면은 그때 한번 지켜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절대 상한가가 풀렸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못 잡아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냐면은 상장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빠르면 3월인데, 빠르면 3월이라는 얘기는 뭐 5월도 될 수 있고 6월도 될 수 있고 7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흘러내릴 때 강한 지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없으면은 바로 그냥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KCTC.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정고점 뚫어서 이제 돌파를 해 나가는 모습인데, 아까 그 동방보다는 이 자리에서 4,500원 언더에서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합니다.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얘도 내일도 상한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존에 여기 있던 물량들이 나와서 좀 주춤할 것이냐, 좀 그것을 좀 보면 되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위에서 이렇게 버텨주면은 좀 좋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전혀 관심이 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방. 세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있던 동방이나 KCTC보다는 그보다도 더 이렇게 관심이 안 가는 종목입니다. 올라오긴 했지만 차트는 좋은데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없으면은 매매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TH도 지금 어제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급등한 모습인데, 사실 제가 쿠팡에서 이게 지금 새로운 그 사업을 하는 쿠팡 플레이라는 걸 잘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물론 뭐 대략은 알겠죠. 거기서 영상 서비스하고 뭐 이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업체들보다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분명 매물대가 있어서 모든 종목이 아마 내일이면은 아마 물량 출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보면 되고, 좀 이렇게 확인해 볼게.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은 사실 뭐 이렇게 쿠팡이랑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얘네들이 박스를 뭐 대형 포장에서만 하겠습니까? 여기서도 되고 여기도 되고 뭐 신풍재질도 있고 뭐 무림페이퍼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창재질도 있고 많은데 얘네만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얘네만.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얘가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다른 종목들하고는 대형 포장은 뭔가 좀 다른 게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12월 달이죠.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횡보로 하고 있다가 내려왔죠. 왜냐면은 거리두기가 계속 3단계로 돼가지고 강화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좀 2.5단계 연장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흘러내리기만 하고 반등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가 21일이니까 12월 초에 거리두기 단계 강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2주 하고 난 다음에 연장이 나왔을 때도 이게 좀 흘러내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거래가 없었죠. 거래가. 근데 그전에는 이만큼 대량의 거래가 있는데 물량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가 얘가 어느 지점에서 반등을 하나 지점을 봐나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정도 갭을 띄웠습니다. 이거는 뭐 따라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물량이 안 나왔다. 그동안 한 달, 두 달 횡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안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상승을 거의 상한가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윗골이 달린 부분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절반 정도. 내일 여기에서 5% 정도만 나와도 뭐 충분히 여기 전고점을 넘길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대형 포장이 아마 좀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메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 포장이 그동안 얘네들이 물량 갖고 있던 이 종목들이 한번 쭉 올려오고 이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윗골이 하나 이렇게 딱 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쭉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거는 무조건 단기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가 샀는데 아직 안 갔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잡지 마시고 요런 패턴이죠.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딱 올라간다 하면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내려올 때 물량이 나올 때 무조건 물량 나옵니다. 물량 나올 때 기다려서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올라가면은 단타로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먹고 나오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릴게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뭐 이 종목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추세가 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이제 요즘 대형주, 특징주, 대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종가 매매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은 테마별로 움직이는 개별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 애들이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인포마크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 대주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거는 꼭 쿠팡이 아니더라도 결제 관련주로서 지금 언택트 관련주로서 한 번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 관련주인데 포인트 모바일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쿠팡이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포인트 모바일 이 상한가 간 그날의 한 절반 정도를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데 여기가 이제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일도 만약에 조정받아서 여기가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밀리지 않는다면은 포인트 모바일도 한번 단기 내용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즘에 구독자 계속 도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니까는 한 번 더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새로운 영상,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